네,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수습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인천 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도대체 당이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어제 그 페이스북에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소회조차 사치다 이렇게 올리셨던데요. 뭐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담하신가요? 예, 정말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요. 네. 정말 그 참담한 마음 그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의원님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은 체감을 좀 하셨어요. 이거 정말 참패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셨었어요? 그 참패까지 생각은 못했던 게요. 예.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바꿔달라. 이번에는 좀 저지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결국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시장이나 상가에서 계신 분들이 주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절실하게 지금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굉장히 그러한 분위기에 취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들어요. 예. 많이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한쪽에 갇혀서 이제 그게 전부인 양 이제 그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게요. 예. 자, 아무튼 그 활로를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자, 개혁적 보수 정당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결국은 저희들이 개혁적 보수 중도 세력까지를 합쳐서 미래통합당으로 출발은 했지만 말만 그 중도 세력 개혁적 보수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 기존의 그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 결과 국민들께서는 지난 4년 전에 총선 이후 그 새누리당 또 탄핵 이후에 이 보수 정당의 변화하지 않은 모습 그냥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그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한 거죠. 허구한 날 그 광화문 거리에 나가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했던 이런 모습들로만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한 이후에 그 어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이 정부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이제 이 폭정을 막아야 된다. 저희들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간혹 던져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만나는 분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 답을 그동안 못 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끼리만의 어떤 자유행위를 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당이 혁신해야 된다 말로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원점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지층의 그 지지자들,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다 수용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지층도 이제는 시야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층까지? 우리 이제 당원들 이런 분들까지도 시야를 넓혀서 정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대상은 중간지대에 있는 건데 이번에 선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거 전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끼리만의 리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예. 황교안 이제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과정에서 황교안 리더십은 고사하고 오히려 황교안 리스크만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진 거는 아니나 결국은 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장관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었고 네네.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당대표로서 또 통합한 이후에 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고 예. 결국은 그 기존의 그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네네. 거기에서 그냥 자행하다 끝났다는 거죠. 결과는. 그런데 그 나중에라도 재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뭐 황교안 그 대표에게 달려 있는 거죠. 네, 네. 뭐 이 제기한다라고 해서 뭐 제기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본인이 얼마만큼 스스로가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하, 그러면 변화의 어떤 그 방향이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역시 결국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역시 민심 포착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잘못 그 오판을 계속한 거죠. 우리 그 보수 진영이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쇼라도 하는데 우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들끼리만 늘상 선을 긋고 하기 때문에 네네. 확장이 안 되고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당장 이제 그러니까 그 당장 급한 게 이제 비대위 구성 문제인데요. 오늘 나온 보도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 사퇴 선언하기 직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 사실을 묻는 기자에게 전화가 온 건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그 비대위 꾸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예.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 김종인 저는 뭐 위원장이 이제 훌륭하시죠. 네, 네. 이제 과거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을 몇 차례 하신 분이고 그럴 때마다 성과를 냈는데 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서 바꾼다고 해서 떠난 국민들이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하. 기본적으로 그거를 뛰어넘는 기존에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 과거의 민주당이나 과거의 새누리당이나 그 정도의 쇄신 바꿈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 지금 또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위 누가 맡을 거냐 이러한 정도의 선을 가지고는 뛰어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또 간다. 저는 정말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거의 혁신적으로 진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그 한 발언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이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그 미래통합당을 이제 길게 이끌어갈 리더의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세대 교체를 확 해서 70년대생 후반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그 선거를 치르면서 또 공천 과정에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세대 교체 얘기를 했고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청년 정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 자체가 이 보수 정당의 그 내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아직 그러한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나 네.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예. 그리고 거기다 던져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 의원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과거 이른바 남원정으로 불렸던 소장파였던 상징으로 불렸던 게 남원정이었고 남원정의 정의 바로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향을 잡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의 문화나 당의 체질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격적으로 어떤 소장이 등장을 해서 과연 당을 이끌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네네. 결국은 또 반복되고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인 거예요. 또다시 뭐 다선이다 뭐다 그래서 누가 나와서 뭐 당을 잡고 뭐를 하겠다.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근본적으로 지금 보수 정당을 칭하고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예.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언론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제 그 당선된 이른바 대권 잠룡 그룹들 이런 사람들의 당의 리더가 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는 예. 이번 공간위에서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다선 배제라든가 이런 거가 네. 당의 체질을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모호했고 결과가 네. 애매했고 또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당 대표의 개입으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예. 그 문제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예.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 당내의 그 역학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복당도 허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예. 이제 늘상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절대로 안 받겠다라고 해놓고는 네. 또 슬그머니 다 받는 거는 예. 당장 한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결과론적으로 국민들한테 103석이라고 103석만큼만 우리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103석 받고도 과반수 이상 받은 정당과 같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아직 안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마찬가지. 정치가 바뀌려고 하면 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준 것만큼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다음엔 더 줘야 되겠다라고 더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20대 국회 이제 잔여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정부는 이제 추경안을 제출을 했고 밀린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심이 확인이 됐으니까 미래통합당도 그런 처리에 좀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발목 잡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 그건 안 된다. 거리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 근데 우리가 과거 여당 시절에 그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야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정치 행태를 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한 거는 103석만큼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좀 쉬셔야겠어요. 지금 목이 많이 잠기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목 좀 많이 푸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미래통합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